안녕하세요, 디노라이프입니다. 이번에 첫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30의 대표로 저만의 갓생, 자기계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팁들에 대해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디노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저의 실제 고정 지출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6월 실제 가계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가계부를 쓰면 좋을지 저만의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더 체계적이고 너무너무 잘 알려주시고 있겠지만 전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고정 지출입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지출에 대해 적어놓고 며칠에 나가는지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데요. 원래 결제일이 뒤죽박죽이었는데 지출 내역과 가계부를 적으면서 결제일을 통일했고 이렇게 해놓으면 월급날 기준으로 빠져나가서 남은 금액을 계산하기 편해요. 그리고 저는 이체은행을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쓰고 자동이체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로는 제가 실비보험과 기타 보험으로 약 14만원 정도 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 차로 종종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리츠 운전자 보험도 11,9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넣어주시던 보험이고 그리고 물론 지금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출금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약 적금 통장을 활용한 대출. 제가 이제까지 넣은 청약이 6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청약으로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자가 웬만한 대출보다 싸고 2%대입니다. 청약 대출은 따로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 뱅킹으로 가능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제가 가족과 살다 보니 대출 항목이 많은데요. 이건 거의 다 갚아가서 이자가 6만원 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지출에 해당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랑 원금 같이 합쳐서 약 70만원도 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자가가 있어 보기에는 집을 장만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대출이 잘 나와서 제 명의로 했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족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줄어 부담이 적어질 건데요. 보통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는데 이자가 조금이라도 싼 방법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지만 이자 비용을 생각했을 때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사를 다니면서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대출들을 실행시키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팁들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이사의 실질적인 리뷰 그리고 인테리어, 세금 관련해서도 영상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꼭 기대해주세요. 다음으로 통신비인데요. 저는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000원에 26기가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추가로 선택 약정을 하면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잊어버리거나 미루게 되면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택 약정까지 해서 약 4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도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30만원 그리고 데이트 비용으로 3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통장으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 서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아끼는 것에 대해 동의하게 됐고
서로 직장인이다 보니 비용을 정해서 사용하면 저축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물론 추가되거나 부가적인 선물, 기념 같은 건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통장을 이용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주는 여친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는 지출에 대해 모든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금액들의 합계는 총 260만원.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 적다 보니까 고정지출로 나가게 되는 비용이 많았고 월급의 50%를 저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정지출 외 모든 수익금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적금은 하지 않고 개인연금, 주식, 코인으로 나눠서 투자하고 있고요. 저만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출에 이용되는 카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삼성카드, 그리고 국민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삼성 아이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용하는 혜택은 커피, 음식점 할인과 삼성페이 혜택이 가장 큰데요. 한도가 크지 않아 좀 작을 수 있지만 청구 할인이 되면 생각보다 쏠쏠하고 좋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카드, 청춘대로 톡톡카드인데요. 제가 국민은행을 사용하다 보니 국민카드 하나를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느끼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12,000원으로 매우 싼 편이고 혜택은 삼성페이 그리고 스타벅스 50% 할인이 있습니다. 이 50% 할인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도도 1만원으로 최대 2만원을 사용했을 때 50%를 할인받는 것과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네이버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과 추가 적립금이 쌓이게 되고 제가 사용하는 카드를 삼성페이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 쿠키로 49개를 받아서 웹툰을 읽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한 달에 4,900원이고 종종 첫 구매 고객 한정 3달 무료 이벤트도 하니 그때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사용하고 괜찮아서 꾸준히 이용 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용카드만 쓰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는 15%의 세제 혜택이 있고 체크, 지불카드는 30%로 공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체크카드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큰 금액을 긁어야 하는 경우 신용카드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나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연말정산과 세제 혜택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는 제가 그동안 카드를 이용하면서 받았던 혜택들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우선 삼성카드는 제가 2022년 9월부터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을 때 금액을 보시면 연 10만원 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혜택 내용도 보시면 포인트 그리고 할인 면제 같은 내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무이자 할부에서도 혜택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국민카드도 1년 동안 받았던 혜택이 12만 4,670원으로 10만원 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의 고정지출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의 6월 가계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계부가 귀찮긴 해도 막상 하면 지출 습관도 고치게 되고 다 한 걸 돌이켜보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저의 양식은 써머리와 지출 내역을 적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0일마다 가계부를 적어서 월 3회 작성하고 있습니다. 6월달은 이벤트가 없는 조용한 달이라 생각보다 금액을 적게 사용했는데요. 평소 옷을 사 입거나 약속이 많아지게 되면 이보다 더 지출이 많아지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2배까지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출의 종류를 이런 식으로 옆쪽에 적어서 제가 쓸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크게 분류를 했고 왼쪽에는 제가 실제 이 항목들에 대한 지출한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리뷰를 통해서 제가 어디에서 돈을 많이 썼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기록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같이 살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지출이 생각보다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성할 때 지출 내용만 적으면 써머리는 간단한 엑셀로 한번 쫙 보이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함수를 보시면 제가 썸이프 함수로 종류에 해당된 내역들의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엑셀과 더불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도움된 엑셀 함수,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은 컴퓨터 사용 팁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한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역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국민카드, 네이버페이,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고, 지출 내역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날짜, 그리고 합계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마다 적었기 때문에 총 3개로 나눠서 적혀져 있고, 이 금액들의 합계를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로 저의 첫 영상 소개가 끝났는데요. 부족한 점과 잘한 점, 그리고 보완할 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전 2030의 디노도 열심히 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